나치 독일에 맞서 싸운 승전국이지만 초대받지 못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독재자 히틀러에 비유됐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곧 조종사 훈련을 거쳐 연말까지 양도될 예정입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러시아 내 목표물을 이 전투기로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독일에 이어 자국 지원 무기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한 겁니다. 러시아는 오는 12일부터 일주일가량 핵 추진 잠수함을 쿠바 아바나항에 정박시킵니다. 핵무기는 탑재하지 않지만 민감한 시기와 장소를 선택한 군사적 압박이란 분석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서방의 핵보유 트로이카로 지칭하며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가하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핵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된 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로 인하여 세계의 인플레이션과 식량 공급, 냉전 시대로의 회기가 찾아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중국, 러시아 대 유럽의 나토와 미국의 대립이 계속되고 그 중심에 미국의 충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미국에 대한 반항과 적 하마스와 민간인에 대한 공격으로 언제 세계 3차 대전, 즉 핵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당연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죠. 이에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지성 촘스키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말한다라는 제목의 책을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촘스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발점은 1990년대 소련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 때 소련군이 철수하며 맺은 나토 확장에 관한 동쪽으로 1인치도 가지 않겠다는 미국 국무장관 제임스 베이커와 고르바초프와의 합의 내용의 파괴에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련도 독일의 나토 가입에 동의하였고 나토의 동쪽으로의 확장은 없다라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데 1994년에 미국이 이 합의를 비공식적으로 깨버린 것이죠. 클린턴 행정부가 이 합의를 깨고 유럽 국가들의 대부분을 나토에 가입시키며 이번의 전쟁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촘스키는 분석합니다. 빌 클린턴 정부가 들어서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 가입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미국 정부 내의 외교 전문가들도 이는 매우 위험하며 무모한 짓이라고 평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의 레드라인이며 완충 지역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원인은 2013년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의 통합을 지지하는 유로 미얀마 혁명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도 시위에 필요한 자금과 앞에서의 선동은 미국이 지원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미국의 계략에 따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도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촘스키는 강대국들이 완충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일종의 중립국 성격의 개념입니다. 강대국끼리의 전면전은 핵전쟁으로 세계 3차 대전으로 인류가 멸망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에 이들이 각각의 나라와 지정학적, 외교상, 역사상 친분이 있는 나라가 문제시 중간에 끼어 대리전이나 대리협상에 응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번 전쟁의 합의안으로 결렬된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도 그 때문에 양측이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나토를 통한 유럽 지배의 야욕에 찬 미국의 반대로 전쟁 발발 이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유럽의 군사동맹이나 기구가 없는 것을 고르바초프가 유럽 공동의 집 개념으로 주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개념으로 지금 전쟁의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지도자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뿐이라고 촘스키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유럽의 군사동맹이 없다면 여러 면에서 유럽이 이점이 더 많다는 것을 주장하죠. 하지만 이중적이게도 나토 대서양주의로 전 유럽에 자신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미국은 선호하고 있습니다. 고르바초프, 옐친, 푸틴 모두 서유럽과의 연대와 협력을 원하였으나 계속된 나토 가입 거부에 군사동맹 없는 유럽에 대한 꿈은 사라지고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레드라인으로 지정하며 완충국으로서의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미국이 몰아넣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을 자의적 차원에서 반대했고 마지막까지 우크라이나에 경고하다가 결국 침공을 하게 된 것이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나토의 단결력과 안보를 위하여 유명무실하였던 역할을 강화해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 중립국이었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기까지 하는 결론에 이르죠. 촘스키는 이는 마치 유럽 전체를 미국의 통째로 선물하였다는 표현까지 쓰며 최악의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러시아는 핵무기에서 미국이 앞서지만 일반적 재래식 무기와 중화기의 위력은 몇 마일 떨어진 도시를 함락시키는 것도 힘들다는 것이 확인되었죠. 그러므로 유럽의 국가들의 전쟁 이후 나토 가입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이유는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고 촘스키는 주장합니다. 핀란드, 스웨덴도 중립국이긴 하였으나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방어할 정도의 군사력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이 나토 가입은 미국의 군수 기업에서 무기를 사며 오히려 전후 또 다른 전쟁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미국의 나토의 확장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를 더욱 자극하는 것밖에는 안 됐다는 것이죠. 촘스키는 이런 상식 이하의 상황에 대하여 스웨덴과 핀란드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이권, 군수 회사들이 경제적 이권이 표출화되어 현실이 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즉,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동맹의 존재는 이를 총괄하는 미국과 유럽의 매출원이자 정치 도구화 시켰다는 것이죠. 촘스키는 그래도 차악을 찾는다면 우크라이나의 중립화가 있지만 이보다는 유럽 전체가 중립 노선을 선택하는 것이 미래를 생각할 때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시합니다. 물론 미국의 정치권은 절대로 그리 되는 것을 보고 있지는 않겠지만요. 드골과 고르바초프가 주장한 바 있는 이 노선을 마크롱이 제시하여 실패하였으나 러시아의 깨어있는 지도자가 앞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촘스키는 지금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대신하여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우리의 6.25도 소련을 대신한 북한, 미국을 대신한 남한의 대리전이었으며 베트남 전쟁, 중동 전쟁,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등 다른 대리전들로 인하여 현지인들만 죽어가고 있다며 미국의 대리전 정책을 반인륜적 정책으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죠. 특히 아프가니스탄을 예를 들며 19세기 이후 영국 아프간 전쟁, 소련 아프간 전쟁, 미국 아프간 전쟁에서 상대국의 대리전을 치르며 제국의 무덤이라 불리는 이곳의 국토로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위의 나열한 대리전이 모두 미국에 의하여 전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는 끔찍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기아와 피해는 하는 많은 어린 생명들의 모습은 상상 이상으로 심한 것이며 미국의 정권에 의해 요린된 인권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을 대리전의 성격에 비유하는 이유는 미국이 도발하고 무기를 지원하여 러시아를 고립시키려고 자극하였기에 침략은 범죄이지만 푸틴도 어쩔 수 없이 자국의 존립을 위하여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국의 장기간의 작업과 치밀한 계획으로 근본적 원인과 환경을 만들었기에 일어났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나 촘스키는 결론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라 확실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도상에서 사라지거나 중립국에 머물며 미러 사이에서 적당한 줄타기를 하며 평화를 이어가는 것이 결론일 것이라는 겁니다. 세계대전의 위협 때문에 우리나라의 6.25를 포함하여 앞에 열거한 수많은 전쟁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까지 이들의 시작과 끝에는 세계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계략과 이를 현지와 국내에서 실행하는 주요 부서 CIA라는 기관이 그 핵심에 있고 선거 때마다 정권에 정치 자금을 후원하며 당선 후 방산 산업에 대한 유리한 법률과 쓸데없는 전 세계에서의 주전을 통한 방산산업체의 이익을 챙겨주는 누가 봐도 정치권과 방산산업체의 정경유착이 만들어낸 작품이며 이의 아픔과 희생은 현지인들이 아닌 전 세계인들이 겪고 있으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평화스러운 대한민국도 북한의 최근 도발과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에서 미래의 잠정적 대리전의 희생양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으며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나라 하나쯤은 그냥 포기하고 한반도에서 핵전쟁이나 국지전이라도 먼저 개시할 수 있는 나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전 세계에 대한 패권은 중국에 의해서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한국이 처한 입장은 매우 곤란하며 위험한 주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라온이었습니다.